결혼을 하고 한 번도 베개를 베고 잔 적이 없었다. 누구보다 살갑고 든든했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50년 만에 돌아온 남편과 재회합니다. 여보, 다녀왔소.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유희재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진짜? 진짜 물이 있습니까? 아, 적배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제 수사 머리로 한 거라면서요. 희재 씨는 또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하셨는데 요즘은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해서 지금 극단을 계속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이제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펜스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로맨틱한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기에 모두가 고민하는 지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좋아하는 걸 해야 할지 아니면 잘하는 걸 해야 할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모두가 고민하잖아요. 그쵸. 고민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저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동현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이렇게 봄꽃 소식을 누군가에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족 중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계시다던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 예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었던 베트남 참전 용사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47년생이시고 제가 늦둥이에요, 작년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베트남에서 계셨었던 일화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어떤 일화들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베트남 나트랑에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보급부대에 있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되게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일화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서인지 참전 용사분들 덕분에 저의 오늘이 있고 저의 역사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드려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또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릴게요. 네. 힌트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전쟁 영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2000년 4월 중순, 이곳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369고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요했던 고지에서 정막을 깨는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곡소리가 나는 거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유골을 끌어안고 서러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려요. 그리고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렇게 백골이라도 좋아요. 부디 좋은 데로 가세요. 백골이요? 그럼 백골이 돼서 뭐 만나신 그런 건가요? 그곳엔 3단 같던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눈물을 훔치느라 얼굴을 감싸진 손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젊은 아내는 망자가 되어 돌아온 남편과 50년 만에 재회합니다. 그럼 50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5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병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가늠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쟁 중에 전사해 유골로 돌아온 남편과 50년 동안 그를 기다리다 노인이 된 아내.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369고지는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손꼽히는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369고지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한 때는 2000년 4월 7일입니다. 군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흙더미를 걷어냅니다. 이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앙상한 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인들이 뼈를 찾고 있었던 중이네요. 그분들은 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원입니다. 아,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음에도 수습되지 못하고 이름 모를 사냐에 남겨진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숭고한 보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구구단은 첫 발굴지인 칠곡에서 국군의 유골을 발견합니다. 흙더미를 걷어낼수록 유해의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키 170cm 정도의 건장한 남성으로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젊은 청년이네요. 유해 옆에는 짝을 잃은 군화와 총탄 한 발이 있었어요. 총에 맞아서 전사한 유해는 편하게 눕지도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흙 속에 묻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거죠. 전투 중에 총을 맞아서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네요. 네.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소지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짝 마른 녹슨 수통, 미처 사용하지 못한 실탄, 호루라기, 만년필, 그리고 이것이 있었는데요. 이거 삼각자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한자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최승갑.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이 삼각자에 새겨진 이름 석자가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국유단은 수소문 끝에 육군 중앙문서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확보하는데요. 어떤 기록을 찾은 거죠? 1924년생인 최승갑은 1949년에 자원 입대했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국군 1사단 소속으로 칠곡 지역에 투입됐어요. 국유단은 수소문 끝에 유족으로 등록돼 있던 그의 딸을 찾았고요. 할머니가 이제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호적상에 이제 할머님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그 돌아가신 최승갑 할아버지 호적이 있지 않아요. 어릴 때 이제 전쟁을 나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큰 아버지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찾아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하고 이제 외할머니하고는 계속 소통이 왕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됐죠. 50년 만에 남편의 유골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실 수 있겠어요? 응, 가요. 그 할아버지 모습은 젊었을 때 모습만 기억 못 하시죠? 해요. 그거만요. 사진 있어요. 나 이거 내가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할아버지 모습 기억나세요? 나요. 저때 엊그저께 꿈꾸면서 봤어요. 젊은 모습.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남편을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슬픔인 것 같고 꿈에도 최근에 나왔다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아내는 19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벌이에 살림은 궁핍했지만 항상 그 사람이 800개를 해줘서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베개를 베고 잔 적이 없었다 라고 회상할 정도로 남편 최승갑은 누구보다 살갑고 든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군인이었던 남편은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전쟁터로 갔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아내의 기다림도 점점 길어져만 갔어요. 무사할까? 살아서 돌아올까? 아내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남편 대신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소식이 아내를 찾아와요. 바로 전사 통지서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다녀왔소. 인사를 건네며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시댁 어른의 권유로 재혼을 했지만 아내는 남편 최승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꾸린 가정에서 옛정을 잊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기까지 했어요. 살을 맞대고 산 세월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기억이 강렬했던 걸까요?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한평생 그리워했어요. 항상 상냥했고 이렇게 뭐 하면 되게 잘 챙겨주는 그런 게 있었다. 배려가 좋았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거든요. 딸 이름을 직접 지셨는데 그렇게 딸을 이뻐하셨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나중 남편인 이씨 집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되게 외쇼하고 깐깐하다 소리 정도밖에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분하고 훨씬 더 오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자제분이 4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승갑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좀 하셨어요. 2000년 4월 중순, 오늘은 평생을 그리던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심호흡도 한번 해보는데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할머니께서도 연세가 드셔서 엎혀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굉장히 찡했는데 이 진짜 그쵸. 너무 저 마음이 어떨지. 결국엔 만나셨지만 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셨겠죠. 근데 또 저 눈물에서 그 어떤 그리움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1950년 여름 칠곡 다부동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지 곳곳에서 총과 대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절규하는 비명소리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와, 진짜 말이 55일이지. 진짜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한 번 전투를 치르고 나면 전후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사한 전우를 땅에 묻을 시간도 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치열한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졌군요. 네. 아내와 자식을 두고 온 아버지,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어린 학도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직도 13만 명이 넘는 호국 용사가 사냐에 묻힌 채 혼백이 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하고 본격적으로 발굴 사업을 시행한 이유기도 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 책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11,345명입니다. 매년 300에서 5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고 특히 유해 발굴은 남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DMZ 화살머리 고지를 2019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백마고지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발굴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전쟁의 아픔을 품은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차마 눈 감지 못하는 호국용사 중에 최승갑이 있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가족 중에 최승갑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호국용사분들께서 13만 명이나 있으셨다는 거에 좀 놀랐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최승갑님과 그의 아내분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유족분들도 연세가 많으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해를 꼭 찾아서 영혼이라도 좀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호국 용사를 자양분 삼아 이 땅에 피어난 우리의 의무는 마지막 백골을 찾을 때까지 유해 발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자 애국이고 또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요? 현재까지 13만여 분의 미수습 전사자 중에서 유가족 유전자 정보는 6만여 분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는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셔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